택지 개발을 먼저 하고 교통망이 늘 뒤늦게 따라가서 늘 시달리는 상황이 강남 개발 때부터 반복되고 있죠. 다른 호재가 없다 보니까 너무 GTX로 떠받들었는데 큰 틀에서는 과장됐었죠. GTX가 생긴다고 서울 집값이 오르는 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자, 박사님, 부동산에서 교통이라는 요소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가 만들어지고 교통이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교통이 생긴 후에 도시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뭐 순서가 어떻게 돼요? 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주 역사적으로 따져가면은 사람이 먼저 살고 사람들이 사는 지역과는 연결하기 위해 교통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민간 철도업체가 택지 개발을 같이 하잖아요. 신도시 개발을. 근데 한국은 국가가 하다 보니까 택지 개발을 먼저 하고 교통망이 늘 뒤늦게 따라가서 늘 시달리는 상황이 강남 개발 때부터 반복되고 있죠. 강남 개발 때도 자료를 이번 책 쓰면서 보니까 압구정 이런 데도 버스가 없다고 웅성대는 목소리들이 나와 있고, 잠실 때도 그랬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주로 택지 개발을 먼저 하고 뒤늦게 교통망이 따라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 교통망은 네. 부동산에서 중요하다기보다는 인간 삶에서 중요하죠. 삶에서. 예. 부동산 자체가 꼭 인간 삶이니까요. 맞아요. 이게 또 이동이 또 중요하니까. 자, 또 박사님께 GTX 관련돼서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을 예. 것 같아요. GTX의 개통 이후에 뭐 반응들이 제각각이신 것 같아요. 제각각이죠. 네. 이 부동산에 미치는 이 영향이 어떻게 좀 접근될까요? 큰 틀에서는 과장됐었죠. 지난 10년간, 10여 년간 다른 호재가 없다 보니까 너무 GTX로 떠받들었는데,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게 개통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GTX가 생긴다고 서울 집값이 오르는 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경기도 외곽 지역 사람들이 서울 오기 편하라고 만든 거라서 경기도 도시들이 오르는 건 이해가 되거든요. 실제로 운정부터 서울역까지 개통된 상태,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북쪽은 이 GTX를 위해서 새로 뚫었기 때문에 아주 빨라요. 6분 한 대씩 해서 저희 집에서 서울역까지 한 17분? 오, 좋네요. 예. 교통혁명 아닌가요? 혁명입니다. 그것 때문에 요즘에 버스 회사가 지금 자꾸 폐선시키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해가지고. 근데 남쪽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쟁하는 교통수단이 많고 자기 집 앞에서 직장까지 가져다주는 빨간 버스가 많고, 광역버스들이. 그 A 노선은 SRT 노선하고 공용을 합니다. 같이 써요. 이게 GTX 운영사가 하면은 공지가 나와 있을 텐데 SRT 운영 상황에 따라서 열차가 순위가 밀립니다. SRT나 KTX 많이 밀리잖아요. 오송 같은 데에서. 이 병목이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연결되더라도 나중에 아마 분리 운영을 할 가능성이 커요. 그 수도권 전철 4호선 보시면은 4단 가는 게 있고 5도 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분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A는 일단 북부 구간은 성공했고, 얼마 전에 서울 경기 서북부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이때 수도권 전철 3호선 화정역이 잠겨가지고 3호선 중단됐었어요. 네네. 그날 녹화했었는데, 그래서 생각한 게, 그럼 GTX 하면 되겠다. 이거 대신 도니까 이게 잠기지 않거든요. 이게 잠기면 큰일인 겁니다. 공사 실패한 거예요. 네네. 역시나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역 나와가지고 네네. 무사히 녹화를 했죠. 실제로 그런 대체 수단으로서 기능을 충실하고 있다. 근데 남쪽은 아직 그런 대체 수단 기능을 하기에는 미흡함이 크다. 그리고 당분간 연결돼도 삼성역을 가지 않는 한 아직은 좀 미흡하다. 네. 그래도 뭐 GTX B, C 뭐 계속 얘기도 되지고 있는데 이게 다 완공되면 뭐 괜찮아지는 거죠? BC가 된다면 네. 많이 좋아지겠지요. 네. 다만 이제 B와 C도 A하고 마찬가지로 새로 뚫는 구간이 있고 공유 같이 쓰는 구간이 있어요. 이제 B 같은 경우에 상북 망우 쪽은 워낙에 기본 경의중앙선이 많이 늦잖아요. 그게 이제 정체라서거든요. 이게 뭐 교통 운영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포화 상태라서 그런데, 그걸 위해서 재정 구간이라고 국가 재정 투입해서 만든 구간이 있어요. 그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구간이 다 될 것인가? 또는 C가 될 것인가? 그리고 정치인들이 말하지 D, E, F, G, H, I, J, K 될 것인가 하면 저는 대단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지금 이쪽 업계 얘기는 C까지만 되면 잘하는 거다. 그리고 된다면 아마 B의 혜택을 입을 곳은 인천이죠. 인천이 속도가 참 애매하거든요. 300만 인구인데. 근데 인천 사람들이 이제 서울역 오기 편해지는 거죠. 기존에는 광명이든 영등포 오다 보니까 멀었는데, 그리고 이제 1호선이 보면은 자리 좌석이 없잖아요. 네네. 다 서서 가잖아요. 네. 근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어서. 송도가 국제도시로서 기능은 이제 영원히 못하겠지만, 이제 서울 핵심 지역으로의 외곽 지역이랄까요? 배후도시로서 기능은 충실할 것 같다. 근데 B의 나머지 동쪽 구간은 남양주가 워낙에 넓다 보니까 동서로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이동에 편리함을 줄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혁신적으로 바뀔 거라는 생각은 안 들고, C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다만 이제 천안 납사 갔다가 네. 이런 걸 봤어요.
천안역 GTX-C 개통 28년 개통 예정이래요. 아, 네. 아직 비도 사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다만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음. 천안까지는 GTX 상법이 먹힌다는 거예요. GTX가 먹히는 지역은 경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천안은 사실은 경기도로 보는 게 맞다. 그런 상징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자료입니다. 또 이런 걸 또 그렇게 또 해석을 하시는군요. 예, 그렇죠. KTX 세종역 뭐 이걸 한번 해보려고 했었던 이야기도 많이 있잖아요. 지난 대선 때 나왔었죠. 네, 왜냐면 이게 애매해요. 오송에 KTX가 쓰는 게 맞습니다. 세종에서 다니기도 불편하고 그렇죠. 청주에서 다니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KTX 세종역이 무산됐다는 이런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이 대선 때 어디 신문에 컬럼 썼었어요. KTX 세종역이 만들어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대통령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통령은 전용 열차가 있습니다. 이게 보안 문제 때문에. 그래서 서울역까지 차가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곧바로 열차를 탄 다음에 그 엄중한 보안상에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종 중에 S1 지구라는 지역에 그 대통령실, 지금 국회에서 하는 예정지잖아요. 맞아요. 그 땅은 이미 있습니다. 확보를 해놨더라고요. 땅만 있죠. 텅 비어 있죠. 옆에 이제 논이 있고. 대통령실이 안 오면은 국회 가지고는 이게 만들어질 동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행정수도는 기본적으로 충북과 충남이 같이 가는 설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남 사람들은 영기군이 세종이 된 거라서 왜 우리가 청주에 오송을 관문을 하냐 생각하는데 충북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충청도로서 만든 거예요. 대전이 왜 컸냐? 옛날 경부선에서 호남선에 갈라지다 보니까 중요한 겁니다. 대전발 영시 50분, 영시 축제하잖아요. 그리고 가락국수, 그 호남선 가는 거 갈아타는 시간 동안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충북이 받겠다고 했던 게 오송 호남 분기인 거예요. 그리고 공주역이 있어요. 계룡역이 있고. 너무 가까워요. 지금 오송을 없앨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성이기 때문에. 계룡역은 계룡대 사람들이 써야 돼요. 국방부가 써야 됩니다. 그리고 공주역은 공주하고 논산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종 가서 자주 하는 얘기인데 이거 역 만들어주는 순간 세종 인구 반토막 난다. 지금 불편하니까 사는 거예요, 여기 지금 40만이. 네, 오히려 서울에서. 지금도 그 중앙 공무원들 보면은 몇 년간 통근하다가 포기하고 사는 사람 많거든요. 지난 여름에도 갔더니 끄덕끄덕 하시는데 다시 만들어질 순간 서울까지 1시간도 안 걸려요. 뭐 더 말씀드리면 정치적 얘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이번 정권에서는 아마 대통령실이 안 만들어질 거로 저는 봅니다. 아, 그렇군요. 국회는요? 국회 이전은 당연히 안 되겠군요. 네. 지금 오히려 지금 문제가 세종 완성이 문제가 아니라 있는 정부 부처를 빼가고 있잖아요. 지금 두 개의 세계관이 충돌하는 겁니다. 하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성체로 보고 통일이라는 건 없는 거다. 이 완성된 국가의 중심에 수도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완성된 국가에서 너무 치우쳐 있다, 한쪽에. 그 세계관 속에서 만들어진 게 세종이에요. 그런데 통일을 생각한다면은 세종은 너무 남쪽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미완성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상태에서 치우쳐 있으니까 이 치우침과 대한 해결책을 양쪽의 중심을 만들자로 보는 거예요. 그게 서울, 부산인 거예요. 그래서 제2수도권 논리. 이 두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는 걸 보셔야지 뭐 세종 사람들 편하고 뭐 기자들 편하시라고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지금 헌법소원 들어갔거든요. 세종 시민들이. 지금 해수부 빼는 거 위헌이라고. 아마 전 이거는 20몇 년 만에 다시 한번 중요한 지금 판결이 나올 것이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해수부 이제 부산으로 이전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있습니다. 거죠? 이건 단순하게 그거 하나 끝난 게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이냐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값 오르고 안 올 거는 문제가 넘어가는 겁니다. 가치관이 좀 이제 정립이 되겠군요. 부산이냐, 세종이냐. 그러니까 한국 중심은 양쪽에 있냐, 가운데 있냐의 가운데 문제. 있냐. 그러면 박사님이 보시기에 세종의 미래는 어떻다고 보시나요? 자료를. 네. 이거는 모 신문사 기자분이 세종 출입하시면서 그 투덜대시다가 떼오신 건데 고속버스 자리가 있거든요. 네네. 세종가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자료죠. 2019년 6월 29일이네요, 이것도. 네. 만조백관이 북한산을 뒤로하고 원주산으로 이동하네. 세종에 있는 산입니다. 기득권 시대가 가고 보통 사람들의 시대가 오네. 개성 한양도 500년을 누렸듯이 우리도 얽혀서 100년을 누리리라. 등등등 세종가야 부자 될 시대가 온다. 무슨 심리인지 아실 겁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실이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 법조계 사람들이 오기 싫어하는 거죠, 결국은. 강남의 활력을 누르고 있는 게 법조단지로 보거든요. 이걸 빨리 세종에 보내버리고 강남은 민간의 땅으로서 활력을 찾고 24시간. 세종은 세종대로 국가 중심으로서 기능하면 좋겠습니다만
중기 예측으로선 다음 대선까지 아마 대통령실 이전이라든지 세종 완성 등은 아마 안 올 거로 감히 예측을 해봅니다. 자, 지금 위례 트램 뭐 내년 예. 개통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요. 박사님은 트램이라는 약간 네. 좀 생소하지만 이 트램이라는 교통수단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트램이 생소하지 않으시죠, 사실은. 그 전차잖아요. 네. 한국은 전차가 있었죠, 60년대까지. 예전에 있었죠. 그랬다가 왜 없어졌냐면은 도로교통을 방해하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트램이 지금 하늘을 나지 않는 한 그 네. 문제 다시 발생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트램은 사실 저는 냉정하게 말하면 버스입니다. 사실 신교통이라 부르는데 근데 철도 냄새가 나요. 그 장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왠지 철도를 깐 것처럼 할 수 있어서 이게 대전 갔다가 주워온 건데 네네. 24년 11월 지금 대전이 난리 났거든요. 2호선을 트램으로 간다고. 2호선 트램역 단지가 확정. 이게 한 바퀴 뺑 도는 방식으로 노선이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원래는 지하철 노선이에요. 그랬다가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모노레일을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싫다고 나온 게 트램이었어요. 유럽식으로. 유럽 좋아하잖아요. 네. 거기 모노레일 깔았으면 이미 열차 달리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트램 하는 바람에 10년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트램은 어디 만드는 거냐면 세종이나 위례에 만드는 겁니다. 세종미래. 처음부터 신도시 만들면서 같이 만드는 거예요. 이런 올드타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위례가 가능했던 이유는 그 처음부터 노선을 만들었잖아요. 중앙공원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위례는 지금 트램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영원히 고통받고 있는 위례 신사선이잖아요. 네. 저는 이게 안 될 거로 보는데 안 될 거라고 보세요. 왜냐면은 1기 오세훈 시장 때 음. 용산 개발하고 연결시키는 거였거든요. 근데 용산 개발이 무산됐잖아요. 2기 오세훈 시장 때 정비창 계획은 하고 있지만 많이 계획 축소됐죠. 그리고 GS건설이 손 놨잖아요. 그래서 위례 신사선이 안 되는 지금 대안으로서 트램인 건데 트램은 신도시 내를 다니는 거고 위례 신사선은 위례 사람들이 외부로 나가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램 가지고 만족하시라고 말하는 거는 그건 안 되는 거다. 위례 과천선은 만들어지긴 할 겁니다. 이거는 할 건데 이걸로 만족을 하시거나 분담금 돌려받고 또는 이게 철도 쪽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나오는 대안이 GTX A가 결국 연결되면 서울역 수서관이 그 분기선 하나를 위례로 연결시키는 방식이 가능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합니다만 대전제는 트램은 그냥 버스다. 철도 냄새나는 버스라 생각하시면 되고 신사선을 포기하시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대안을 감히 드리곤 합니다만 받아들이는 게 쉽진 않으실 거예요. 이런 개발 계획, 교통과 관련된 내용들의 개발 계획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 만약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 어느 시점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그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부동산 투자라는 것도 참 다양해서 원룸 투자하시는 분들은 경매 쪽 갔다가 들은 얘기인데 오히려 웬만한 지방에 시 단위보다 군 단위가 더 짭짤하다고. 예를 들어 전남 영암군 아마 어딘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목포 아래에 있어요. 거기는 대불산단이라는 산단이 있잖아요. 그런 데들 노동자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룸 수입이 짭짤해요. 이런 투자도 있는 거고 또는 서해선 개통과 따라서 당진 합덕 주변에 땅 투자도 가능한 거고 또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파트 투자도 있는 건데 나는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가부터 좀 판단하시라. 그래서 투자하기 위해 어디 좋냐 말이 참 어려운 말이다. 제가 가까운 주변에도 지지난 정권 때 지산 투자했다가 지금도 물린 분이 계세요. 근데 또 이것도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상황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산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었죠. 나는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를 우선 좀 판단하시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결국 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투자의 맞습니다. 시작이군요. 나 자신을 알라인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김시덕 박사님을 모시고요. 도시와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들어보았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부동산 플러스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